좋아요, 구독. 네, 공매도 논쟁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공매도 이야기 네. 하려다 보니까 조금 떨리긴 하는데요. 네. 그동안 공매도를 두고 뭐 개인 투자자, 학계, 금융당국 그렇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깊어져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을 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다 이게 다 공매도 때문이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인데요. 그래도 일각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최근의 증시 상황에서 이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뭐 20% 개인이 한 20%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2% 3%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들은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어떤 투자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유난히 이제 한국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 하니까 사실 공매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서 형평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더해서 지금 뭐 또 기간이라든가 또 이 담보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개인들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있으니까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죠. 아니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현금 인출기로 하느냐 뭐 할 때마다 하는데 자 상관관계를 물어보시니까 한번 우리가 따져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코스피 200에는 지금 공매도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상반기에 코스피 200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공매도 금액 비중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0.0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지금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2020년 3월 달에 공매도 할 때는요, 그때 효과를 봤어요. 사실 이제 공매도 한다고 3월 17일 날 내렸지만 17일, 18일, 19일에서 다 내려왔지만 그때 공매도 금지가 어떤 효과를 가졌냐면은 바닥을 형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라는 거를 우리가 뭐 잘 이해를 하시면 보면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대 전면할 때는 바닥을 딱 형성해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아까 그래프 보여주신 거면 3,000에서 3,300 갈 때는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딱히 뭐 증시에 연관성이 없다고도 지금 얘기할 수 없고 뭐 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 보면은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다면은 5일 이내 이 방어 효과는 없어지더라.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거를 보면 공매도와 코스피의 관계는 0.19에서 0.44 정도다. 0.3은 큰 거고요. 0.19는 또 뭐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한번 성공한 케이스를 한국에다가 학습 효과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 하락의 주범이냐. 근데 사실 3,000에서 3,300 갈 때 공매도가 만약에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었더라도 3,000에서 3,300 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올라갈 때 주 원인은 유동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있고 없고가 지금 굉장히 심리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대 심리의 이 증시를 굉장히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율이 굉장히 많은 뭐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체감하는 체감도가 높은 점이 있어서 하는데요. 자,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공매도를 하면 어쨌든 숏커버링이라든가 더 떨어지는 막아주는 그런 뭐 방어 효과를 좀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뭐 잘 나가는 회사에 공매도가 많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상하다 그러고 거기를 이제 매도하는 그런 또 나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뭐 칼로 뭐 무를 자르듯이 딱 좋냐 나쁘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장 구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공매도 워낙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뭐라고 딱 단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나왔던 대로 국내 주식 거래의 이 구조상 개인 투자자들이 또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피해, 힘듦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가 내부에서도 이 확실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적 영향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 뭐 저희가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확실히 학습된 효과가 아무래도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가 되면 왠지 주가가 오를 것만 같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호실적들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공매도가 확실히 좀 이런 호실적주들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 원인은 아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뭐 3분기의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더 큰 거지 공매도가 그러면 주식을 올리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지금 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는데 사실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것을 우리가 뭐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이거를 쟁점화하면서 지금 불거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매도를 재개하고 금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라는 것은 모든 이 투자 개체별로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평함이 지금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상한기일이라든가 사실 공매도 하는 거를 현장에서 보면요. 이 기관과 기관 또 외국인과 기관끼리는요. 전화로 해요. 그 공매도 할 테니까 좀 잡아주세요. 뭐 그러고 끝나요. 근데 개인이 하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 산 넘고 강 건너는 정도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환도 무제한으로 뭐 가고 담보도 지금 140대 105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기울어진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춰주려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공매도의 어떤 심리적 기대 심리의 상승도는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한국장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달라는데 자 이걸 한 줄로 줄여볼게요. 제가 정부에서 뭐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투자자들은 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쓰든지 공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내려가는 거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정부 당국은 공매도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읽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워낙에 지금 장이 힘들게 좀 답답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결국 공매도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금융위가 논의하고 있는 이 공매도의 손질 범위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금융위가 내비치고 있는 이 손질 가능성이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번 9월까지 검토해서 내겠다는데 그럼 차 지나간 거거든요. 9월이 아니라 이거 지금 몇 년째 검토하고 있는 건데 그걸 뭐 지금 당장이라도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국민의힘은 오늘 금융 관계자들하고 오늘 간담회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듣고서 그럼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지 증시라는 게요 그렇게 기다려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럼 9월 달에 낸다 그러는데 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뭐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담보 비율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관련 단체나 뭐 우리 투자자들의 모임인 투자자 협회 같은 데서 요구하는 거는 큰 거 아니에요. 개인 보호 전담 조직을 일단 먼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동상에서 그나마 형평성이라는 큰 대명분을 가질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정책 당국에서 안 나오는데 주체별로 상한 기간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데 조정을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요구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격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매도 이 시세 조정이나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손도 못 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지금 투자자들의 이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리를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 있는 기대 심리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제도 개선으로 가자. 그것도 9월 달에 버스는 벌써 떠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또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회의가 진행 중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유력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매도로 인한 우리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최근의 흐름만 딱 보면 환율이 오늘 올라가는 날 의외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미국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직은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실질 금리, 기준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금리가 아직도 한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유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7월 달에는 보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게 어디서 들어오는 지금 자금들이냐면요. 중국에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사실 6월 달까지는 장이 좋았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지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양상들을 띠고 있는데 아시아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거는 아시아에서 돕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큰 이런 금리,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환율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좀 영향이 갈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7월 달만 보면 환율 상승,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갈 듯한 모습에도 외국인들이 유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다시 실적 이슈로 좀 더 집중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자면 국내 주식시장 우리가 늘 항상 큰손 외국인들, 기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의 주인공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입니다. 개인 투자자 올 초부터의 매수 대금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대금을 크게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약자가 개인인데요.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율 1.57%에 불과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 시장에서 그래도 좀 피해를 적게 보는, 좀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장을 크게 보셔야 돼요. 이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일단 약간의 상승을 지금 무드를 지금 타고는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나라의 상승의 필요 충분 조건이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한 부분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디를 치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실적이 좋은 회사에 공매도가 많이 달린데 여기가 사실은 숏 커버링이 확 나오거든요. 그러면 숏 커버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더욱더 상승 모멘텀을 탑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키워드는 지금은 숏 커버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호실적 나온 데를 일단 먼저 고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자료를 또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공매도 과다 종목들이 쫙 순서대로 나옵니다. 거기가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거는 언제까지냐? 그러면 이게 뭐 쭉 추세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내일 뭐 FOMC 이제 결과 나오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속보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라든가 PCE가 나올 때까지는 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방맹이 길게 잡고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맹이 짧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모든 볼에 지금 뭐 여러분 방맹이 휘둘러 그러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선관을 가지시고 두 가지 기준으로 가시면 공매도를 좀 이겨나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